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외국인 폭풍 매수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그 현물 선물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4,000 계약을 순매수를 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조 한 1,000억 한 2천억 되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여하튼간에 오늘 역시도 외국인들이 그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종목들은 이제 많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야 이제 IT 섹터 쪽으로 비중이 높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처음으로 체험 VIP를 개최했는데, 오늘 특히 이제 오전까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상 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IT 섹터에 대해서 이제 추격 매수를 저희가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추격 매수라는 이제 타이틀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 이 Don't Look Back이라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뒤를 쳐다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주식에 상투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작업입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른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강세장의 출발점이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수익 매도했죠. 5조 원 수익 매도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동 형성이고, 그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매수 기반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어설픈 어떤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이 되면서 이번 파동은 앞전 파동, 즉 이제 8월 6일서부터 지난 8월 6일날 이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제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2파를 거치면서, 이번에 출발하는 파동은 이제 3승 3파동이거든요. 3승 3파동이거든요. 이 3승 3파동은 앞전에 어떤 1파동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뭐 추격 매수입니다.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추격 매수고요. 우리가 강세장에서 일반적으로는 고점 매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수가 매수를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야성적 충동. 그 에크로프 박사하고 로버트 슐러 박사 이제 공동으로 쓴 책인데, 이 자본주의 어떤 메커니즘이 결국 이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야성이 지배한다고 그런 거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 실제 어떤 이성,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70% 혹은 많게는 80%까지가 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버블이라든가 어떤 탐욕에 의해서 올라가고 공포에서 이제 역버블이 발생되고,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오늘도 역시 그 삼성전자의 방주, 제 뭐 나름대로 타이트하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방송을 조금 일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바로 이제 저장을 해 놓을 텐데, 보시고 과감하고, 그리고 용기, 대담하게 어떤 그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방주,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종목군이죠. 원익 IPS, DB하이텍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죠. 비메모리 쪽이고, DB하이텍, 솔브레인, 기타 이제 동진 세미캠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오늘 그 DB하이텍을 좀 많이 갖고 계신 회원분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일부 조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10% 정도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미 이분은 그 오르는 과정에서 학습화가 된 거죠. 직선 본능이 작용하면서 팔기가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동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1차 조정 이후에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오늘 봐서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 거래 상태인데, 시장, 지금 이제 IT 섹터가 지배하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약간 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등 매수 논리에 대해서 한 3가지 꼭지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그동안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또 새롭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전자의 파동이 이렇게 강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사이클 과정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기가
60년 주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 러시아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클인데 이 1차, 2차, 3차, 4차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한 100년 사이클, 100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혁명적인 과정이 있는데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게 사실 그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울러서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강론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저희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022년에서 2023년에 절정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서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내년이 이제 그 2020년 아닙니까? 2020년 혹은 2021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본 거죠. 우리가 2022년에 만약에 고점이 온다, 상투가 온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 아닙니까?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젊은 시대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 IT 섹터 전반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IT 섹터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감성, 용기, 대담성, 이런 것들을 시장은 요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지난 11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인텔의 그 CPU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을 수주를 받았죠. 요게 저는 어떤 그 비메모리 어떤 그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이요. 제가 이제 누차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주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흐름.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슈. 세 번째가 개인기라고 했어요. 개인기. 뭐 사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가름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4차 산업의 흐름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 거고, 결국은 어떤 이슈가 이 인텔의 어떤 CPU 위탁 생산을 받음으로 해서 이게 어떤 그 이슈화가 되면서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조금 어렵나 얘기가?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가 본질은 내용은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DB 하이텍인데요. DB 하이텍은 뭐 지금 사라마라가 아니라 DB 하이텍은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IT 섹터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거래가 너무 과하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어설프게 우리가 매도에서는 물량을 뺏기는 격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래 보시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예요. 고점 매수라는 것은 추격 매수라는 얘기고요. 저점 매도는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에 서서 이제 머리에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 파는 건데, 머리를 확인하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어깨에 파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종목 원익 IPS 뭐 솔브레인이 대단하죠. 솔브레인 지금 상승 5일째인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굉장히 강세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늘 사실 IT 섹터는 좀 과열 징후로 좀 나옵니다. 그런데 과열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강론적인 단기적인 조정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SF 반도체가 어제 그 회원분한테 일부 좀 매도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역시 이제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얘기했던 거죠. 저도 조금 이제 피립을 하는데,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겠고, 이미 IT 섹터가 큰 흐름이고, 거기에 IT 섹터가 또 이제 이슈화가 됐죠.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설프게 우리가 매도에서는 좀, 오히려 좀 물량을 뺏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테스 이런 것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체험 VIP원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어제 예상 예로 어제하고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총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일 것 같아 갖고요. VIP 체험 VIP 회원 모집은 내일 오후 4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0만 원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결정적인 어떤 저희가 영감을 드린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차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개월 300만 원이면 뭐 사실 저희로서도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러면 3개월에 50만 원 받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정회원 가입 시에는 100만 원 또 저희가 계약금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투자 원칙이죠.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보유기업,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 보유기업, 그리고 이익의 질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가 이제 차트 완성도가 높은 기업들, 이런 것만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그 이외의 종목을 저희가 추천한다면 강하게 저항하고 강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런 장이죠.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인데, 이 빨간색이 이제 이거 주가고, 파란색이 이제 실적이죠. 이 보면은 제가 이 빨간색 파동을 다시 5가지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지금 상승 충격 1파동에서 조정 2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 출발하는 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라든가 테스예요.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원익 IPS라든가 테스의 공통점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5G 관련주들, 5G 장비 관련주들 못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좋고 또 내년에도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2020년, 2021년에도 좋아요. 근데 주가가 이미 그 1년 혹은 2년의 미래 가치만도 선 반영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5G 테마 같은 경우는 뭐 7분선, 8분선에서 매수가 포화를 이룬 거예요. 시장에서 사고 싶은 사람 상당 부분이 다 샀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꺾인 거죠. 그런데 주가는 고점을 찍고 먼저 꺾이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자꾸 팔고 싶은데, 야, 5G 좋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놓치기 마련인 거죠. 자, 아울러서 이제 조정 2파동에서 3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출발점에서는 사실 온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뭐해서 원익 IPS도 그렇고, 테스트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12월 초 정도 이 정도 기준의 시각으로 본다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오를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사실 어찌 보면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종목은 뻔해요 어차피. 근데 용기, 대담성, 야성적 충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재산을 불리느냐 좀 뭐 세속적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체험 VIP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은 저희가 또 100% 저희를 통해서 그 돈을 번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 손해보는지 납득이가 되요, 납득이. 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되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거에 어떤 그 연장선상에 보시면 돼요. 이 보시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영업이익이 최악이었어요. 29조였거든요. 29조인데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2만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3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먼저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2017년도 11월 달에 5만 7천원대죠. 거기서 최고점을 찍고 깨지는데 보시면은 2017년도 영업이익이 53조에서 2018년도에는 더 좋았어요. 58조, 거의 59조죠. 그런데 2018년도 12월 때는 어때요? 주가가 박살이 났죠. 4만원이 깨져버리 4만원이.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보죠. 영업이익이 27조로 급감합니다. 이번에 4분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3만원대에서 이제는 신고가 지금 돌파 눈앞에 지금 남겨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파나요? 절정기 전에 팔아야 돼요. 절정기. 그 절정기가 최소한 2022년 혹은 2023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시장에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외적인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어떤 이슈를 들이대서 못 사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제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기간산업, 장치산업은 고포에서 사는 겁니다. 고포에서 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에 저포로 바뀌거든요. 저포에서 파는 거죠. 저포가 되면 또 시장은 팔아야 되는데 자꾸 주식을 사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 함정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우리가 벤처 열풍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1300포인트인데,
3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1300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 4차 산업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바닥인 거죠. 1300포인트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다우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격 조정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차 산업 기준이 아닙니다. 4차 산업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보면,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말이 좀 또 빨라지네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예전에 그 반도체 혁명이죠. 메모리 혁명으로 800%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콘 혁명, 무선 통신 혁명으로 500% 올라가고, 스마트폰 혁명으로 340% 올라가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4차 산업의 출발점은 2016년도부터 그랬어요. 2016년도에 6월 달인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략 한 25,000원에서 5만 원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로그 개념으로 안 봐서 그런 거지,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5,000원에서 10,000원 올랐는데, 여기 뭐 5만원에서 55,000원 오른 거죠. 간격은 똑같지만 수익률을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2년, 2023년 정도에 삼성전자의 어떤 절정기 진입과 함께 주가의 최상투가 그 즈음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이제 코스피 지표인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6일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절대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이 조정 파동이 이제 외국인들이 오전 순매도와 함께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단순 논리, 이거 조정 파동이거든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거는 조정 파동이요. 충격 파동, 상승 충격 파동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 파동인데, 조정 파동에서 오전을 매도했다면 상승 충격 파동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5종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환율이 인상이 될 때, 이때 이제 외국인들의 5종 순매도와 함께 환율이 인상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절상이죠. 환율이 인하죠. 역시 그 5종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자, 이거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이 DB 하이텍은 지난 11월 달이죠. 외국인들이 21일에 걸쳐서 5종을 순매도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센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이 5조로 순매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애들이, 그럼 외국인들 그 매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날르는 거죠. 오늘 제가 이거는 이제 1시 정도에 만든 자료인 것 같은데, 거의 막 300만 주가 된 거, 300만 주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거래소 상투가 나오는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매도해요. 단호하게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방향성이 완벽하게 이제 IT 쪽으로 이제 굳혀졌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좀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라면 사실 이따 제가 차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11%대에서 제가 캡처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한 10% 정도는 매도해 놓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진 걸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빠진 종목을 이제 DBIT이 빠졌을 때 다시 아래에 사는 거죠. 10% 아래서 하면, 우리가 11%, 10%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같은 돈 룩백입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요거 4개의 제가 멀티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요거 원익 IPS 기준으로 한 종목만 월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좋고, SF 반도체는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부 좀 매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유연성이죠, 그는. 예전 같으면 매도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 완전히 틀리죠. 물론, 오늘 이제 내일 이후는 좀 IT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로부터 길어지는데, 지금 이제 IT 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보죠.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제 5G 섹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소외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 과정 속에서 이제 실망매가 주저해야 돼요. 지금 실망매를 소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후는 바이오라든가 5G, 이런 섹터에서 어떤 위대한 어떤 출발점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시장도 좀 많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IT 섹터로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자, 솔브레인도 지금 오늘 굉장히, 저는 솔브레인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바닥권에서 이것도 가장 센 놈,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센 놈,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종료와 함께 센 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외국 매도 전에 이미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외국 매도와 함께 완벽하게 바닥을 찍은 놈, 이렇게 세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솔브레인 혹은 이제 그 동지세미캠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원들한테도 사실 두 종목을 동시에 했다가 요번에 동지세미캠을 매도해서 솔브레인을 갈아타라고 했어요.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파동론이죠.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삼성전자 우선주도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우선주, 저기, 지금 테스를 원래 캡처했어야 되는 테스가, 자, 하여튼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원익 IPS하고, 자,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보기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3,500억을 순매수했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6,400개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원익 IPS 한번 월봉을 보도록 하죠. 중심은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중심은. 어차피 IT 종목은 뭐 사실 제가 고집하는 거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 이거 외에도 IT 섹터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 좁히자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주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원익 IPS 멋있는 모습이죠. 자, 월봉 보시면은 괜찮아요. 지금 역사의 고점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4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테스를 한번 볼까요? 테스. 자, 테스도 굉장히 짱짱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초기에는 테스가 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익 IPS가 이 고점에서 더 가깝습니다. 원익 IPS는 테스는 이미 이때 2017년도죠. 17년도에 3D 핸드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이뤘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파동론으로 따지자면 원익 IPS가 테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또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를 한 거죠. 만약에 테스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원익 IPS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저는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지세미캠 보죠. 제가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세미캠하고 이제 우리가 솔브레인을 비교해보죠. 동지세미캠도 마찬가지. 동지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세미캠도 이때 당시죠. 25,000원대에서 2017년도 25,000원대에서 매수가 이미 극단적으로 포화를 이뤘어요. 그런데 솔브레인을 볼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체험 VIP 참여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런 논리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동지세미캠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솔브레인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솔브레인은 이제 가치 고가를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굉장히 시세 자체가 굉장히 프레시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또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체험 VIP가 내일 마감이니까 물론 이제 100만 원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저희는 이제 논리를 승부합니다. 최고의 논리 그리고 최고의 종목으로 하여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